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얼치기 좌파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의 기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일 정밀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하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절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2004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자신들의 교리 때문에 총을 못 잡겠다. 그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이란 말을 붙이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대법관들이 진입하면서 14년 만에 정면으로 뒤집힌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조금도 감안하지도 않고 그저 인권, 민주 운운하면서 저렇게도 쉽게 판결을 내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 그저 눈이 앞이 캄캄하게 합니다. 그들은 절대 다수보다 소수자의 편입니다. 마치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양 이렇게 말들 합니다. 국가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설마 김정은이 우리에게 총불을 겨누겠느냐? 이런 심리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다. 그러니까 총을 잡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교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앞으로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살생을 금하는 우리 불교는 총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자, 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군대 가는 사람들을 다 안 가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판결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기독교라고 그러면 참으로 바보 같은 집단일 겁니다. 이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재인 이렇게 외치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군대 안 간 청년들 전도하기 다 빌렸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 종교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 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종교 집단은 이제 청년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양심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요? 그래서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고요? 그 배경에는 얼치기 좌파들의 반기독교 사상, 기독교 혐오 사상이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는 그런 집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사상으로 무장된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냈습니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돌입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국익이고 뭐고 없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런 판결을 해야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저 문재인 사상으로 무장된 대법관들이 이런 판결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합의를 둘러싸고 이미 지금 한일 관계는 아주 불편합니다. 경제적인 면, 국제정치, 안보면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이 가까운 일본과의 그런 관계인데 또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손을 맞잡아야 되었는데 이놈의 이념 때문에 모든 걸 팽개쳐버렸습니다. 반일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문파들의 확신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한일 우호 관계의 법적 기반을 바닥부터 뒤엎는 판결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반발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어떻게 책임을 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익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문재인 사상이 지금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축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모든 경제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예 날개도 없습니다. 경기 선행 및 동행 지수도 끝물을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도 추락하고 있고 금융 지표도 급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1일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랬느냐? 경제에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을 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경제를 향한 아우성이 청와대는 전혀 틀리지 않는 듯 그런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를 표방했는데 서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눈 감고 귀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권력을 즐겨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인데 유독 한국 경제만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다 화랑인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파란불로 넘쳐납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10월 말 마지막 3일만 해도 무려 11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해외 자금은 지금 코리아 엑소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경제가 자랑할 만하다고요? 일자리 정부를 문재인 정부는 표방했습니다만은 그 일자리 정부들 노조 기득권들이 다 사기 쳐먹었습니다. 고용 대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농업 민간 부분 취업자가 매년 30만 명씩 증가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오히려 4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절벽입니다. 이런 고용 대란이 없습니다. 하도 지표가 안 좋으니까 공공 부분에다가 단기 알바들 며칠 할 일자리들 가지고 이 일자리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거짓말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공무원 철밥통만 늘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라 그러느냐?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할 것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것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설픈 좌파 논리가 영화나 보고 탈원전 시키고 참으로 무식한 이런 좌파 논리가 문재인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블랙 경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라고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잘 살자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니까 저렇게 고집 피우는 거 아닐까요? 안보와 국방도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위태위태합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 군사비가 서울 방어벽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됐고 주한미군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전략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북한의 장사정포 훈련 사진입니다. 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한 번도 지금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분위기 조성이다 이런 명분으로 모든 방어막들을 하나 둘씩 해체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이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눈 깍딱 감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방의 미군 주력 부대도 철수한다고 합니다. 5개 사단, 5개 사단도 해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김정을 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이 서울에 오느냐 마느냐 서울 방문에 쏠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김정은을 연말 안에 서울에 불러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련을 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벤트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는 얄팍함만 지금 청와대에 가득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 신인도 신뢰도 국격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왕따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오직 대접받는 나라는 평양뿐입니다. 그토록 오매불망 존경에 맞지 않는 중국에 가서도 혼밥을 했습니다. 유럽 가서도 처절할 만큼 냉들당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에 가서도 존재감조차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놈의 AP 때문에 그놈의 A4 때문에
아셈 회의 단체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유상을 가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더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눈앞이 캄캄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백성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북한의 리성권 따위한테 모욕을 당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고도 실실 웃는 통일부 장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살판난 곳은 민주노총 등 이런 문재인 선봉대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천하입니다. 머리띠 두르고 뗐으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어느 시청을 1박 2일 점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찰마저도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방패막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그동안 민노총이 요구했던 노동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전부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무소불위입니다. 고용세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거 봤습니까? 일자리 나눠먹기 별탈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원전을 빙자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좌파 무리들만 배부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지원금들이 화이트리스트가 돼가지고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날개 없는 추락. 문재인 대통령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겠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오늘은 얼치기 좌파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와이타임스 논평을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